안녕하십니까. SPI 뉴스 김태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의정부 경전철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정부 경전철은 민간 기업이 투자를 시작된 그러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경전철은 지하철과 버스를 보완하여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여 만들었는데요. 의정부 경전철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에 국가는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전철 투자를 담당하던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계속된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그만두고 싶어 했고, 시청 측에게 해지시 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재판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시청 측에서는 의정부의 자랑거리인 경전철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며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고, 시청 측에서는 현재 경전철은 인천교통공사에 운영을 위탁했고 계속해서 사업자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2년 초기 경전철 운영에서는 계속된 고장과 높은 이용 요금, 미약한 홍보, 버스 노선 및 경전철의 낮은 접근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경전철 사업 측이 2012년 5월 의정부 시민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전철에 대한 이미지는 재정을 위협하는 사업, 경관을 해치는 구조물, 친환경 사업으로 나타났고, 하루 8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 수요에 비해 경전철 이용 횟수는 사용 안함 77%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단체장과 도시계획학과 교수, 경전철 담당자분과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수 의정부 시민단체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경전철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서 높은 요금이라고 봅니다. 청소년 교통카드 기준으로 경기도 버스는 870원, 서울버스는 720원인 것에 비해서 의정부시 경전철의 요금은 1350원으로 다른 교통수단과의 요금 차이가 심한 편이고, 같은 경전철인 용인 경전철의 요금인 880원과 비교해도 높은 편입니다. 또한 버스의 경우 의정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데 용이한 반면 경전철은 서울로 가기 위해 여러 번의 환승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건 서울지하철 1호선, 7호선, 의정부 경전철의 노선도인데요.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의정부 경전철과 환승이 가능한 역은 회룡역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전철보다 버스가 더 싸고 편리한데 누가 경전철을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의정부 지역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설문을 해봤는데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경전철을 이용하기 위해 역으로 직접 찾아가는데 거리가 멀다고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학과 박래한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학과 교수 박래한입니다. 경전철은 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간 투자 사업 특성상 이용객의 편리 외에 수익을 고려하다 보니 무인 운영을 하는 점입니다. 무인 운영은 인건비를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실 설비로 인한 경전철의 잦은 멈춤으로 인해 경전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져 이용 수요가 감소한 점입니다. 의정부시는 경전철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의정부시의 이익 때문에 빠른 완공을 하려다 보니 다소 성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설 과정에서의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 불신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전철 담당자분의 생각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박고은 담당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경전 측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개선하고자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경전철은 원래 토큰 방식으로 운영을 하였는데 시민들이 토큰을 따로 구입하고 소지해야 하는 것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교통카드와 경전철을 연계해 불편함을 줄이고자 노력했고 환승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경전철이 도로와 거리가 멀다고 불편함을 호소했기에 경전철은 밀락 이지구 등 순환버스 신설을 추진했고 계속해서 노선을 변경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요금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던 터라 경전철 측은 의정부시와 함께 깊은 고민을 통해 요금 인하 정책 및 노인 무인 승차 정책을 실행해 왔습니다.
일정부시와 경전철 측의 노력은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정책들의 효과는 매우 미미했습니다. 교통카드와 경전철 연계 후 환승이 가능하게 되어 이용객의 불편을 많이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용료 지불을 교통카드로 대체한 후 경전철 측에서는 1,350원으로 오히려 요금을 높여 이용객들의 부담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노선 개선을 위해 밀락 이지구 등 승합버스 신설 운영을 추진하고 노선을 변경하기도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이용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정부시가 요금을 인하하고 노인의 무임승차를 가능하게 했지만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이동 시 번거롭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전철의 수요를 늘리기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의정부 경전철뿐만이 아닌 민간 투자 사업의 사회 간접 자본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한 의정부 경전철은 위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잘 개선하여 시민들을 위한 경전철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SPI 뉴스 김태민 앵커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경전철 개선을 위한 6개의 공공정책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전철 역사 내부 공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전철 역사 내에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자리만 차지한 채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는 곳이나 불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많아 적절한 공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불필요한 공간에 물품 보관소를 설치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쉬거나 과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는 고등학생인 저희 팀의 경험상 과제를 하거나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비싼 카페나 사람들이 많은 시끄러운 공공장소밖에 없다는 점을 떠올린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발길이 이어지도록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꾸민다면 청소년 및 20, 30대의 경전철 이용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는 정책은 경전철 역사 내 광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정부 경전철역을 조사할 바로는 현재 사용 가능한 광고판이 많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광고를 띄웠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기 위해 그리고 또 사진을 찍기 위해 일부러 구역에 많이 다녀가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수익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광고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경전철과 도로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전철 역사 및 공간을 활용하여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따릉이를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일정부 경전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라는 문제는 버스 노선 신설 및 변경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자전거 대여 서비스 같은 시민들에게 건강과 편의성 둘 다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정책과 5번째 정책은 경전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방안입니다. 먼저 4번째 정책은 사진으로도 보이다시피 대낮에도 경전철 철도 밑부분은 매우 어두워 시민들이 늦은 시각 이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역 지붕 부분에 태양열판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전기를 얻어 밤에 어두워지는 부분을 가로등으로 밝히려고 합니다. 어두운 밤에 경전철 역사 아래를 지나가는 시민들의 안전과 경전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전철이 의정부 시민들이 특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전철역 건물 외부 빈 공간에 공공벽화를 칠하는 방법입니다. 벽화 채색에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봉사 시간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수익성이 떨어지는 대안이지만 시민들이 경전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변화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뿐만 아니라 경전철 측에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동시에 공공미술로서도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사 및 공간을 활용해 합법적인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기존 역처럼 무의미하게 자전거만 두거나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주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상권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경전철 역사 주변에 활발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했던 활동들인 실행계획 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법과정치 수업 시간에서 사회 참여 활동의 주제로 의정부 경전철의 문제를 택하여 경전철에 대해 소개를 하고 파산한 현 상황을 알려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경전철과 관련된 단체에 대해 알려주어 그들의 관심을 유도했고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경전철 실태 조사 및 후속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7년 4월 의정부 예술전당에서 열린 의정부 경전철 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시민의 의견을 얻고자 참석한 것입니다. 이 시민 대토론회에서는 시청 측의 주장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 또한 들어보며 의정부 경전철 파산 문제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전철 역사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직접 역사를 방문하여 공공시설을 점검해 보면서 역사 내 빈 공간이 많다는 사실과 경전철 내 광고 활용이 부족하다는 것, 외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정부시에서 경전철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면담을 요청하여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해본 공공정책에 대해 이메일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첫째로 경전철 내부의 다양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과 공익광고를 유치하는 것, 둘째로 경전철 내부의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물품 보관소와 쉼터를 설치하는 것, 이 두 가지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성령 주무관님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9월 달에 의정부 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9월 19일에 경전철 회령역에서 경전철 이용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경전철 의식 개선 캠페인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시민들이 경전철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견들을 총정리해 김성령 주무관님께 이메일로 추가 건의를 했습니다. 김성령 주무관님께서는 당장 실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대안들도 있고 그렇지만 좀 시민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전철은 위기를 기회로 잘 전환을 하여 의정부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꼬망새 발표로 마치겠습니다. 우와, 딱 15분입니다. 네. 오, 대단한데요. 자, 심사위원분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셨기 때문에 의견이 어느 정도 지금 생기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박고은 학생이 답해 주시겠어요? 의정부 경전철은 시민의 손으로 다시 말하면 공영화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민간 사업자가 수익성 창출할 수 있게 대체 사업자가 선정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민간 사업자가 그 사업을 실시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
그 시청 측이 맡아서 관리하기보다는 따로 지금도 새로운 대체 사업자들 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민간 투자 사업만의 그 장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민간 투자 사업을 이용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나라 측에서 운영하는 거는 재정 문제로 인해서 좀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국에 거기 보고서에 있듯이 영국의 사례를 도입하여 그 PFI라는 방식을 도입해서 민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서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서 민간 사업자에게 아예 위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네. 지금 그 의정부 경전철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용 요금이 비싸다는 것과 이용 요금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이용객이 부족해서 그러죠. 근데 이용객이 부족한 것은 지금 노선이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지하철이랄지 다른 교통기관과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민영화를 시키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쉽게 말하면 민영화를 시키면 제 생각에는 이용 요금이 오히려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민 학생이 네. 이에 대해서 물론 틀린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영화를 함으로써 민영화라는 쉽게 말하면 즉 사업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의 이런 직접한 소통을 통하여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내놓은 역사 내 빈 공간을 활용을 하여 물품 보관소를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또 광고를 좀 여러 방안으로 좀 제시를 한다면 이 또한 잘 수익성을 더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현수 씨께 질문 드릴게요. 혹시 요 경선을 타보셨나요? 직접 타보고 어떤 것들을 좀 발견했는지 타보니까. 네, 이게 일정부 경전철이 2012년에 처음 지어진 거고 당연히 일정부에 쓰니까 저도 가끔 이용을 하는데요. 근데 딱히 일정부 번화가를 나갈 때 말고 이용하기가 불편한 게 저희가 학교를 갈 때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 학교까지 경전철 노선이 닿지 않아 차라리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경전철에 잘 이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시간이 몇 분 남았죠? 1분. 예.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네. 선생님은 질문 많이 하셨으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고등학교 2학년 한창입니다. 경전철의 기본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꼬망새 팀이 제시한 공정책들은 편리한 교통수단이기보다는 공공벽화나 예를 들어 다른 공간을 활용하는 어느 정도 교통수단과는 맞지 않는 정책들 같은데 이런 쪽에 초점을 기울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아무 분이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현재 경전철은 이미 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수요에서 너무 막대한 양이 많고요. 현실성으로는 이게 좀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여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철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하여 이러한 정책들을 좀 생각을 해냈습니다. 네, 시민들이 보다 그쪽으로 발을 많이 들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차원으로 이 정책을 제안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거기 네, 맞습니다. 일어나세요. 예. 자, 마이크 가는 시간은 조금 줄여주세요. 예. 그래요? 마지막입니까? 좀 듣도록 하죠. 예. 질문할 게 있는데 이게 경전철의 근본적인 문제가 노선이 복잡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그걸 사용을 안 하게 되니까 돈도 더 적게 벌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민영화를 시켜가지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질문하게 됐습니다. 네.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한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답변을 생략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짧게라도 한 말씀만. 네, 일단 민영화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자가 아무래도 수익을 추구하게 되면서 고객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저는 그럼으로써 오히려 고객들의 편의성에서 개선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민영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 발표를 해준 꼬망새 모둠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